클렌징 제품은 제품입니다. 처음으로 피부가 좀 편하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저는 로션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제가 드디어 그 로션을 찾았습니다. 가려움증이나 디지핀, 좁쌀, 왕여드름 뾰루지 이런 거는 나지 않고 피부가 가장 편했던 로션이에요. 절대 광고나 협찬 아닌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세아루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공개하고 싶었던 제가 쓰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렌저부터 화장할 때 쓰는 쿠션 팩트까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공개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주사 피부염 당시 이 화장품, 저 화장품 정말 여러 화장품들을 많이 사서 써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맞는 화장품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다양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저만의 인생템을 찾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제품들을 쓰다가 제게 맞는 제품을 찾으면 그때부터 그 화장품 하나만 고집해서 꾸준히 쓰게 되었어요. 스킨, 에센스, 세럼, 로션, 크림, 아이크림, 마스크팩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오직 로션 딱 한 가지만 바르고 있답니다. 이 로션을 찾고 난 이후에는 다른 로션이나 스킨, 크림 이런 것들은 시도해보지 않았고요. 우선 이 로션이 너무나도 제게 잘 맞았고 그리고 주사 피부염을 오래 앓다 보니 혹시나 저에게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스킨케어 제품을 썼다가 다시 뒤집히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로션뿐 아니라 클렌징 제품들도 하나하나 다 써보고 제게 맞는 걸 찾은 이후에는 더 이상 시도 없이 딱 이 제품들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공개하시는데 너무 제품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제 클렌징 제품은 메이크업 프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메이크 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이고요. 이 클렌징 밀크는 제가 클렌징 오일 그리고 워터도 많이 써봤었는데 이 오일을 쓰면 지성 피부인 제 피부에는 소화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일을 쓰고 씻고 다음날 피부에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유명한 브랜드들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써봐도 다음날 좁쌀이나 큰 여드름들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클렌징 워터는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져 버린 제 피부에는 무언가 닦아내는 게 더 자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는 쓸수록 피부가 더 붉어졌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맞고 유명한 브랜드들을 다 사서 써봐도 제게 맞는 클렌징 워터나 오일은 없었어요. 제가 처음 이 제품을 찾게 된 이유가 카페인지 블로그인지 주사 피부염에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 말고 클렌징 밀크가 가장 순한 클렌저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클렌징 밀크를 검색해보니 여러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하이 어플을 많이 들어가 보기 때문에 클렌징 밀크 1위 제품이 이 제품을 사서 써봤죠. 알죠? 저 또 조급증 심한 거. 그래서 이 제품을 사기로 결심하자마자 퇴근과 동시에 바로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이 제품을 리필 제품이랑 같이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해왔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써봤는데 처음으로 피부가 좀 편하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한번 펌핑한 양으로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하듯이 문질문질 해주고 이후 따뜻한 물로 씻어냈어요. 물로 씻어낼 때는 예전에는 피부에 무너진 장벽 때문에 더 자극 주기 싫어서 얼굴에 거의 손이 안 닿을 정도로 얼굴 문지르는 거 없이 물로 이렇게 첨벙첨벙하면서 씻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피부 장벽이 많이 좋아져서 보통 씻어내듯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면서 물로 씻어내주고 있어요. 그렇게 물로 씻어내고 나면 다음 폼클렌징 세안을 해줍니다. 제가 쓰고 있는 폼클렌징은 바로 요 아크네스 제품인데요. 저는 다양한 비누부터 다양한 폼클렌징까지 시중에 유명하다고 하는 제품부터 주사 피부 클렌저라고 인터넷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의 모든 제품들을 써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른 사람들 후기를 보다 보면 이거 광고 같은데 하는 그런 글들 많잖아요. 정말 여러 제품들을 내돈내산으로 직접 사서
정말 그런 광고들도 흐린 눈 해가지고 많이 사서 써봤어요. 그렇게 많은 제품들을 접해도 맞는 제품이 없었는데 이 폼 클렌징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평소에 롭스나 올리브영, 왓슨스 등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자주 들락날락 거렸는데 그중 하루에 올리브영을 갔는데 클렌징 코너에 가서 도대체 나에게 맞는 클렌징 제품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낙심한 마음으로 제품들을 보고 있었는데 별 생각 없이 이 제품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선 딥클렌저 이런 거는 제 피부에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딥클렌저란 말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하 바하 이런 성분도 아예 패스, 그리고 제가 써봤던 제품들도 패스 하다 보니 폼 클렌징이 많이 안 남더라고요. 그 중에 꼭 약산성이어야 했고 또 여드름 피부에 쓸 수 있는 저자극 클렌저여야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민감, 건조, 약산성 폼 이 글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사온 제품을 써보니 제게 잘 맞았어요. 여기서 잘 맞았다는 표현은 우선 트러블이 더 나지 않았고 씻고 얼굴이 당기는 게 평소보다 덜했어요. 얼굴이 당기면 많이 건조해지는데 덜 당기니 붉은기도 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루틴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다시피 저는 물 세안을 주로 하거든요. 아침에 무조건 물 세안을 하고 저녁에도 좀 더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물 세안을 주로 고집해서 하고 있어요. 화장을 안 했거나 얼굴이 찝찝한 게 없으면은 주로 물 세안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고 또 모임도 있을 때는 화장을 하다 보니까 좀 잦은 세안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물 세안을 고집했을 때 그때가 더 피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 둘 다 사서 쓴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제품만 쓸 것 같은데 혹시 구독자님들도 써보셨을 때 좋은 제품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그리고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꼭 추천해주세요.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로션입니다. 저는 로션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클렌징 제품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바꿔 쓴 게 로션 크림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많이 사드렸어요. 하회 1등하는 제품뿐 아니라 올리브영 1등, 남들이 좋다고 하는 스킨 로션 크림, 오일 미스트 등등등 거의 저희 집에 작은 화장품 가게를 차려도 될 정도만큼 정말 많이 사서 써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맞는 제품이 없었을까요? 저는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들이 쓰는 순한 로션도 많이 사서 써봤거든요. 특히 병원에서 파는 그런 처방받아야 쓸 수 있는 그런 로션들도 많잖아요. 그 제품들 중에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서 세라마이드 해가지고 바르면 그 알갱이들이 녹아서 같이 흡수되는 하얀 로션이 있는데 저는 평상시 가렵지 않은 피부였는데 유독 그 로션만 쓰면 피부가 가려웠어요. 제가 그 제품에는 전혀 악감정도 없고 순수한 제 경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주사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순한 로션들이 잘 맞아서 많이들 쓰시는데 정말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제 피부는 그런 제품들도 맞지 않았어요. 특히 아기들이 쓰는 제품은 오일리 해가지고 가렵거나 안 가렵더라도 피부가 다음날 좁쌀 폭발이거나 아니면 큰 여드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일리한 제품은 지성 피부인 제 피부에 맞지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스킨만 써본 적도 있었는데 또 스킨만 쓰니까 너무 건조해가지고 찢어질 듯한 건조함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하면 또 얼굴이 한없이 붉어지잖아요. 저는 진짜 스킨과 그 로션 중간 단계의 그 정도의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는 로션을 꼭 찾기를 원했는데 제가 드디어 그 로션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로션인데요. 아토판 페이스 크림이에요. 이름은 크림인데 전혀 크림 같지 않게 유분기가 많지는 않고요. 이 로션은 아기들이 쓰는 브랜드인데도 저에게는 가려움증이나 뒤집힘, 좁쌀, 왕여드름 뾰루지 이런 거는 나질 않고 피부가 가장 편했던 로션이에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로션만 썼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앞에는 촉촉한 페이스 크림 이렇게 적혀 있고요. 뒤에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토판 페이스 크림, 외부 자극에 쉽게 노출되는 얼굴 피부를 위한 고부습 얼굴 보호막 크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MLE 제형이라고 해가지고 특허 세라마이드와 지질 강화 성분이 함유된 독자 개발 MLE 제형으로 피부 보호막을 강화해주고 외부 자극에 노출되기 쉬운 얼굴 피부를 촉촉하고 보호해주는 페이스 크림입니다.
비타민 B5와 비타민 E가 얼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끈적임 없이 산뜻한 보호, 보습 효과로 건강한 피부결을 가꿔줍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유소화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션이 크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좀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쓰기에는 이 로션이 좀 건조한 편이에요. 오일리함이 강하지 않고 유수분 밸런스가 되게 딱 적당해서 오직 겨울에도 얘만 몇 번씩 더 발랐더니 건조함이 사라지더라고요. 특히 오일을 섞어 쓰거나 다른 크림을 추가하지 않고 오직 얘만 발랐어요. 덧바를 때는 세수를 하고 바르거나 하진 않았고 건조할 때마다 깨끗한 손으로 얘를 적당량 짜서 수시로 발라주었어요. 그랬더니 오일을 꼭 안 써도 건조한 겨울에도 보습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로션을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르고 난 후에 어느 정도의 얼굴에 끈적임이 남아있냐 는 거거든요. 앞선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한 로션에 후기에 눈이 멀어서 그게 제 피부에 독인지도 모르고 몇 년간 피부에 찐득찐득하게 남아있는 로션을 그 위에 또 덧바르고 또 덧바르고 하면서 이 끈적이는 상태로 몇 년을 지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로션은 꼭 흡수가 되어야 하고 그만큼 보호막처럼 로션이 끈적임 없이 발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로션이 딱 그런 로션이더라고요. 끈적임이 없고 건조함 없이 제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 로션이 길쭉하게 생겨서 35g 들어있고 가격이 대략 7,000원 정도 했었는데 75g짜리는 10,000원 정도 했고요. 근데 이게 50g이거든요. 근데 이게 50g인데 10,000원이에요. 가격은 조금 비싸졌죠. 저는 여름을 제외하고 건조해진 가을 겨울엔 집안에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수시로 발라주고 있어요. 요거 거의 다 써가는데 하루에 평균 3번 정도 더 발라주고 한겨울에는 5번 정도 더 발라주는 것 같아요. 습도에 따라서 제가 얼굴이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그때그때 발라줘서 횟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애정하는 제품이니까 아토팜에서 이 제품 절대 단종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공개할 제 쿠션 팩트는 바로 요 에이지 투애니스 트윙클 에디션 커버 팩트 21호 제품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주사 피부염 당시 쓰던 쿠션 팩트를 소개해 드렸었죠. 주사 피부염이 나은 후에는 계속 그 팩트를 유지해 쓰고 있었는데 우연히 친언니가 이 팩트를 나눔해 줬어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그 전에 쓰던 투쿨포스쿨보다 커버력이 덜하지만 좀 더 오일리하더라고요. 피부가 조금 나아지니까 가려지는 것보다 화장을 했을 때 내 피부가 덜 뒤집히고 편안한 제품을 쓰자 이 생각으로 이 제품을 갈아탔어요. 근데 이 제품은 오일리해도 크게 트러블이 나지 않고 또 가려움도 없이 괜찮더라고요. 대신에 이 제품의 단점은 그 오일리함 때문에 화장이 잘 지워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사 피부염일 때 이 팩트를 받았으면 쓰기가 좀 꺼려졌을 것 같아요. 병원을 출근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랬기 때문에 이걸로 화장을 한 날이 있으면 마스크를 벗는 순간 거의 쌩얼이었을 것 같거든요. 제게 현재 장점이 많은 팩트지만 커버력이 좀 약하고 잘 지워지는 단점이 있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선크림을 소개 안 해주지? 이런 생각하시죠? 저는 주사 피부염을 앓고 난 이후에 선크림을 안 바르고 있어요. 선크림을 안 바른 지는 처음 주사 피부염 걸렸을 때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어가네요. 선크림 또한 주사 피부였던 제 피부에는 자극이 돼서 열감이 많이 생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을 안 바르던 게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도 안 바르고 물리적으로 양산이나 모자를 써가지고 자외선으로부터 제 피부를 보호하고 있고요. 제가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랑 그제 친동생이랑 1박 2일로 해서 지리산 둘레길을 다녀왔거든요. 그날 햇볕이 정말로 쨍쨍했는데 선크림을 최대한 안 바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침 동생이 기미 잡티 생기지 말라고 얼굴에 붙이는 꿀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자외선 차단 패치인데 이렇게 눈 밑에 붙이니까 시원하고 자외선도 가려주니까 등산하는 내내 좋았어요. 근데 이 제품이 주사 피부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걸 붙였을 때 확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쿨링 효과가 주는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저도 주사 피부염이 심했을 때 열감을 낮추어주고 또 쿨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들 중에 뭐 로션도 있었고 크림도 있었고 또 선크림, 알로에 겔 이런 것도 저는 알로에 겔도 좀 피부를 더 붉게 만들고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는 그 시원한 느낌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만들어가지고 훨씬 더 뜨겁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더 붉어졌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쿨링 효과 같은 제품들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제품은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선크림에 자극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뭐 쿨링 효과 이런 거에 크게 문제가 되시지 않는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요 패치를 한번 써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선크림을 살면서 아예 안 바르는 건 무리더라고요. 오히려 자극되는 선크림보다 강한 햇볕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더 피부에 안 좋았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햇볕을 쐬야 할 때는 애들이 쓰는 선크림을 얼굴에 소량씩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날에는 꼭 폼클렌징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 스킨케어 루틴과 쿠션 팩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려 보았는데요. 절대 광고나 협찬 아닌 거 아시죠? 모두 다 내돈내산 제 사비로 사서 써본 저의 노력으로 찾게 된 인생템들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을 꼭 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들이 좋다고 하는 제품들이 저에게는 전혀 맞지 않았고 또 피부를 더 뒤집히게 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피부는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생활 습관,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쓰는 이 제품들이 모두에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주사 피부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맞는 제품 하나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어떤 제품이든 더 뒤집어지지만 않는다면 한 제품으로 꾸준히 써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 저는 조급중으로 여러 제품들을 테스트해보고 써보면서 제 피부가 갈수록 더 나빠져 봤기 때문에 그때의 시간들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조금 더 한 제품을 꾸준히 써볼 걸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답니다. 꼭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후회 시간 없이 맞는 제품을 부디 꼭 찾으셔서 얼른 피부를 낫기를 고대해봅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